13페이지 갑시다. 첫 번째 장은 계급으로부터 나와요. 계급으로부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장이? 맨 첫 번째가,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읽었나 싶은데, 이게 다 한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문 한글로. 아주 골 때리는 책인 거예요. 이게, 봅시다. 이거는 첫 번째가 상품으로부터 나와요. 상품. 근데 이 상품 속에는, 노동자들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착취된 노동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의 착취된 노동을 밝혀내는 것들이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눈으로 읽은 자본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자본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상품부터 시작해요. 근데 두 개다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자본주의 착취가 일어나느냐. 근데 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 착취가 일어나는 것은 두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20페이지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으로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견저 훨씬 더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고 저열하다고 매도하는 건 잘못된 건 거다. 자본가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 계급 투쟁의 양쪽 당사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식대로 행동할 뿐이다.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동자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결국 각 계급은 상대를 희생시켜야만 목적 달성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노동자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자본이 있는 건가요? 건물이 있는 건 거죠. 근데 그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얘는 그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얘도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돈이 워낙 그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자본가가 가진 건물 속에서 일을 하는 건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얘죠, 이 노동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휴버만의 얘기의 일관된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 자본을 가져야지만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건 거지 자본가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 책 전반을 통틀어 갖고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문제는 자본이지 자본가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노동자도 늘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산수단 소유자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다. 그래서 특혜와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자본계급의 주된 관심사이다. 반면 노동계급의 관심사는 비하와 수모에 저항하고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일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이 두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다. 이제 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두 계급의 존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다시 이제 그 13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 양반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12페이지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갈등의 근원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한 재산 분배에서 비롯되었다. 재산을 가진 이들과 갖지 못한 이들은 한 사회에서 뚜렷하게 차이나는 이해관계로 뒤얽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얘기고요. 13페이지로 오게 되면 빵과 옷, 집, 자동차, 라디오, 신문, 기계 등 이러저런 다른 것들을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 하나는 생산 수단이라고 하면 토지, 광산, 원료, 기계, 공장, 경제학자들은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노동, 생산 수단을 활용하고 또 생산 수단의 힘과 기술을 불어넣어 필요한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노동자들의 행위.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 그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가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갖고 생산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 그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토지를 예를 들어보자. 노동이 없다면 그게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다면 수확은 없을 것이다. 탄광에도 마찬가지다. 탄층의 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강부가 석탄을 깨어 땅 위로 운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석탄을 쓸 수가 없다. 섬유 공장의 예를 봐도 다를 바 없다. 공장에서 복잡하고 훌륭한 직기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들 직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옷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직기 그 자체를 먼저 만들어야 하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직기 그 자체도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건 노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보시면 내가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매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상품인데 하나는 LP예요. 레이버 파워, 그러니까 노동력을 구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MP, means of production, 생산 수단을 이제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르크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건 거지. 그래갖고 이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뭐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들어내면 그걸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M-인데 이건 M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제 이 알파가 이윤인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 두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자본가들은 뭘 중요시 여겨요? MP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 MP. LP는 무한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소모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LP를 가진 사람은 그 노동자죠. 노동자는 저기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살아남아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15페이지로 이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밑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어떤 계급은 소유함을 다른 계급은 일함을 삶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존재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5페이지로 가게 되면 가운데쯤 오늘날에는 개인 소유로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값비싼 도구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출현했다. 자본주의 제도는 주식을 분배하는 과정 때 이처럼 값비싼 도구를 재벌 기업에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 얘기 뭐냐면 근데 이 MP가 너무 비싸진 건 거예요. 혼자서 하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 어떻게 모아요? 주식회사 같은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한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한상이냐? 그래서 주식회사가 됐으니까 모두가 이제는 자본가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래서 15페이지 맨 밑에 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당사자는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그런 건 거다 이런 건 거고요. 그리고 17페이지 가운데 패러그래프에 자본가들은 이처럼 자본가들의 관심은 비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이윤을 올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비용을 떨어뜨리는 건 거예요. 그럼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LP를 적게 하는 건 거야. 그 다음에 이 MP를 생산수단을 싼 거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기계를 싼 것으로 하거나 노동자들을 자르는 건 거지. 반면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 짧은 노동시간, 더 좋은 노동조건, 안전 따위에 관심을 갖는다. 결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자본가들은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윤을 쓰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윤은 왜 쓰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이제 축척을 해야 되니까. 자본은 축척을 멈추는 순간 망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어쩔 수 없이 축척을 해놓고 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거지.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얘기.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들은 임금을 올린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협상을 벌이면서 힘을 확보한 경우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린다. 하지만 그들이 원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힘에 밀려서 마지못해 올린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교육을 위한 증세 방안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건강 및 안전 복귀를 저지하려 투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 노동에 관련된 입법에 반대했으면 과거 기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항해 온갖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실업보험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질병 및 사고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 제한을 마구 걷어차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 프로그램을 대기업들이 주도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나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들 자발적으로 해온 것이 거의 없으면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 슈퍼마켓 협회에서 대기업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쪽에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비용을 구성 하나의 비용이라는 건 거지. 그 항목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싸고 기계는 비싸다. 그 얘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정교한 기계를 혹사시켰다고 해서 많은 관리자들이 쫓겨나지만 사람을 혹사시켰다고 해서 쫓겨나는 관리자가 있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건가요?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목에 칼을 넣는 거다. 자본가의 재산을 지어서 인간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둘 다 나쁜 것들은 아니다.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계급은 이 두 계급이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본성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다는 게 아주 헷갈리는 층이 있다.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 중간계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신을 해고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있면은 이윤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건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26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 계급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첫 번째 계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급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계급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교과서는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뭐가 존재해요? 개인이 존재해요. 개인. 합리적 개인이 존재해서 부르주아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합리적 개인이야. 이기적인 개인,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계급 없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선동한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계급이 없고 뭐가 없다 그래? 사회라는 것들도 없다고 봐요. 사회란 없다. 계급은 없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쪽에서. 근데 여기서 또 넘어가면 뭐라냐면 계급이 있다는 건가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할 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럴 때 우리는 계급이 아닌 계층은 있다 그래요. 계층. 계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급하고 계층하고 어떻게 달라요? 계급은 철저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갖고 따져요. 근데 계층은 다양한 요소가 들어와. 예를 들면 아까 학력, 그 다음에 경력, 사회적인 명망도 여러 개의 변수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계급은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돼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요소는 한 요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상층이 되는 건가요? 계층에선. 그런데 계급에선 나는 하층이 되는 거야. 아까 생산수단의 문제들을 가니까.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한 그 중간계급들 이러면 내가 가게를 해. 그 자영업자야. 그럼 이 가게는 내 거야. 근데 내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는 아닌 건 거지, 그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임금이나 뭐 이런 어떤 이 아까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비교들을 하는 거니까. 이랬을 때 그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늘 위태로운 건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중간계급이라고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계급은 갈등의 선들을 아까 거기에 뭐랄까 이 생산수단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이 휴버만이 보는 것처럼. 근데 계층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버만이 얘기하는 계급선들이 흐려져. 그건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술가야. 그리고 내가 아주 좋은 대학도 나왔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있는데 돈은 쥐뿔도 없어. 이러더라도 계층에서 보게 되면 상층 계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계급으로 보게 되면 프롤레타리트인 건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쪽 친구들은 계급이라는 개인을 선호하지만 좀 더 진보적일 때조차도 계급이라는 말 안 하고 계층이라는 말. 이게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인 건가요? 그리고 이쪽 마르크스는 이제 계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되는 순간 아까 적대적인 문제, 이건 거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수적인 현상인 건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누가 계급을 써. 그리고 계층을 써. 그리고 개인을 써. 여기에 썼을 때, 진보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불행이 지 탓이지, 어떻게 남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은 훨씬 더 순화된,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적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의 여부로 보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1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 건가요. 그래서 계급 선언을 하고, 자, 나는 세상을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딱 선언한 건가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왜 중요하냐, 이게. 마르크스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가요. 마르크스는 왜 상품으로 또 시작하냐. 상품이 자본주의의 착취의 비밀을 밝힌다는 건가요. 자, 상품이 만들어졌잖아. 상품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를 100만 원을 주고 임금을 준다고 하고, 1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어. 근데 기계를 한꺼번에 다 쓰지 않으니까 20만 원만 썼다고. 그럼 여기에 상품은 노동자 100만 원 주고 기계 20만 원 썼잖아. 120만 원인데 시장에 나가 팔 때는 150만 원에 갖다 파는 건 거야. 그럼 원래 돈은 얼마 들어갔어? 쓴 것만 하니까 120이 들어갔는데 150이 나왔으니까 알파가 얼마 나온 건 거야? 30만 원이 나왔잖아. 이 30만 원을 마르크스는 저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그게 핵심적인 논리야. 돈이 어떻게 되냐면 120만 원어치 가치를 넣었으니까 상품은 얼마에 팔려야 돼요? 120만 원에 갔을 때 150만 원에 팔렸잖아. 그럼 30만 원을 버는 건 거지. 그 3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부르주아지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혁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보는 거야. 근데 마크는 그렇게 안 봐요. 마크는 어떻게 나왔냐? 자, 봐. 120만 원어치를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산 놈이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거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0만 원이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얘는 플러스 30만 원을 판 사람은 된 건 거지. 그럼 얼마야? 0이지. 거기서 가치가 나왔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럼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100만 원어치를 시킨다고 하니까 130만 원어치를 시킨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얼마짜리야? 150만 원짜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지. 그렇지? 노동력을 100만 원에 사놓고 일은 130만 원어치 시키는 거야. 30을 나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이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30을 나눠야 된다는 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입장에 복지국가론자들은 저 30 뺏겼으니까 저 30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마르크스는 그래서 왜 상품부터 출발하냐? 저기에 착취의 비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휴버만은 왜 계급부터 출발하냐? 저 두 계급 간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계층론은 완전히 달라요. 적대를 계산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휴버만의 자본론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상품부터 시작하니까 읽어야 안 읽어요. 특히 이렇게 한문이 섞여 들어가면 안 읽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계급이라는 정치적인 용어로부터 시작하니까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